자, 4단원 함수 파트 B단계 유형 뿌기기죠, 그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정의역에 ABC가 주어져 있고, 요렇게 범위가 다른 상태에서 함수가 달라요. 항등함수일 때 A값, B값, C값 물어봤으니 그래프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Y는 X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렇게 대충 그려봅니다. 그래서 너가 2, 너가 6, 지금 여기쯤에 있다고 쳐놓고 2보다 작을 때 1이니까 그림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1로 표현돼 있고 빵꾸뽕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네요.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6일 때는 6, 3, 18, 10이에요. 그럼 10이니까 대충 여기까지 막 올라가야 돼요. 그죠? 요렇게 여기 좀 찍어 볼게요. 요렇게 10이라고 놓고 그래서 그림이 빵꾸뽕인가요? 빵꾸뽕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표현된 이런 직선이겠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네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6 이상이니까 여기 대충축이 4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 얘가 4일 거고 6이면 대충 여기쯤 있을 테니까 최소값을 잡아가지고 쭉 올리시면 되겠죠. 6 집어넣으면 36에다가 얘부터 쓸게요. 14개. 그 다음 6 집어넣으면 6, 8에 48 이렇게 표현돼서 5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 6,2를 지나요. 그죠? 등호 들어있고 6,2니까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있고 직선이 포물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항등함수니까 뭘 생각해? y는 x 생각하겠죠. y는 x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려요. y는 x 이렇게 그림이 그렸을 때 이제 요렇게 이 값이 1이 되겠죠? 1,1 그 다음 여기는요 이 직선이랑 노란 직선이랑 빨간 직선 확인해 봐야 되고 얘랑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정의역 가질 때 A, B, B, C, C라고 표현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어쨌든 둘 다 연립해. Y는 X, 너랑 이게 Y는 모식이니까 Y는 X랑 연립해요. 넘기면 2X가 8, 그죠? X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X가 4고 Y 값 4겠죠? 얘랑도 연립해요. 연립하면 Y는 X라고 놓고 넘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4 이퀄 0 표현될 거고 인수분해에 의해서 이거 쓸게요. 지금 X가 7이 나옵니다. 그죠? 6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걸 X가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7,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결국 그래프는 어떻게 1 하나, 4 하나, 7 하나 이제 X를 정의할 함수 제가 항등함수. 그래서 너가 1을 쏘고 너가 4를 쏘고 너가 7 이렇게 함수를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ABC는 1, 4, 7 다 더한가? 다 더하면 12가 정답이겠네요. 510번 보겠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가와 나를 만족하는 1대1 대응이고 스몰 x가 너의 원소일 때 너네들이 더해서 홀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홀수 짝수에 대한 판단이니까 자, 그려보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너도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스몰 x가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홀수라고 생각해봐. 예시를 좀 잡아 드릴까요?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f1의 함수값도 둘이 더해서 홀수니까 이 함수값은 짝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결국 이 둘은 너네들이 쏠 수 있는 아이들은 이들 중에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다 보니까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얘랑 얘는 1이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 2 아니면 4.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너가 2로 결정이 됐다면 얘는 나머지 하나의 짝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마찬가지로 스몰 x가 이번에는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2나 4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2라고 가정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더해서 홀수면 얘는 홀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2랑 4는 이런 친구들은 누굴 써야 돼요? 역시 함수값 홀수. 얘는 둘 중에 써야 됩니다. 그럼 너의 관점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1 아니면 3. 그래서 너가 만약에 너를 쌌다 그러면 4도 짝수니까 함수값도 홀수. 그래서 남는 거 하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네 가지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요것만 함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513번 보겠습니다. x가 3개밖에 없네요. x에서 x가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fx랑 친구는 넘어가면 f의 마이너스 x,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우리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x에서 또 x로 간대요. 그러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그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을 집어넣어도 자리 바꾼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그래. 0을 집어넣으면 f의 0은 f의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해석 포인트는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는 무슨 뜻이야? f0은 자유로워요. 아무거나 써도 돼. f0이 뭐야? 0을 쓰면 같은 거니까 0이고, 얘가 3이면 3이고, 마삼이면 마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아무거나 쓸 수 있음. 그치? 그런 얘기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만 조금 더 고민하면 되는데, 너네 둘이 함수값 같다는 소리는 너와 너는 같은 걸 쏘기로 애시당초 약속한 겁니다. 그럼 너 아니면 너, 죄송합니다, 그죠? 너 아니면 너가 쏠 수 있는 애가 너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3을 쓰기로 약속을 했다면 너도 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너의 관점에서는 셋 중에 하나, 그지? 자유로워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9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525번 보겠습니다. 지금 fx가 0을 기준으로 얘만 모르는 상태로, 그지? 이게 지금 a가 바뀜에 따라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바뀌고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5라는 걸, 0에서 그지? 연속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gx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자, 문제에서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a 값이 뭔지 물어봤으니 합성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수업 시간에 이 녀석의 치역이 fx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y 값의 범위죠. 그 y 값의 범위가 누구? 이 녀석의 정의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좀 그려드리면, 만약에 fx가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fx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g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치역은 이 그래프의 높이니까 너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최소값을 갖죠. 이 값을 편의상 알파라고 세팅하면 fx는 알파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대요. 그죠? 뭐라고? fx라는 전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가 알파, 즉 너가 다시요. 너가 알파 이상이니 gx의 정의역이 알파 이상. 그러면 알파가 어디쯤 있겠죠? x축이 여기쯤 있다 가정하면 알파가 여기쯤 있다 가정. 그럼 그림은 알파 이상인 그림이 x축을 방했으니까 알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 그래프만 그리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으니 다시 한번 볼게요. gx는 뭐 변동이 없고 그냥 저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보면 이거 볼게요. 이렇게 놓고 너의 gx의 그림이야. 기울기 1이야? 이렇게 올라갈 거고 너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녀석의 y값들을 너의 정역으로 하니까 gx의 관점에서의 치역이 0 이상이니 너가 얼마예요? 0 이상이 되는 그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평광주시 문제 같은데 이 gx의 그림이 정확히 드러나 있고 얘를 그려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의 y값이 g 입장에서는 정역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의 y값은 0 이상이야. 이 그림이 되려면 정역 입장에서는 gx의 정역 입장에서는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즉 이 안의 친구가 마이너스 5 이상이어야 gx는 0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럼 결국 fx라는 그래프는 너네들이 잘 이쁘게 그려가지고, 그지?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5일 때를 잡아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fx를 그릴 건데 0 이상일 때는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얘는 기울기 또 1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문제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고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a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0일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판단해야 되는데, 대칭축이 만약에 왼쪽에 있더라. 근데 이게 0,5를 지나거든요. 그지? 그럼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최소값이 여기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5였다는 소리죠. 그래야 fx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위에 그려져야 이 녀석의 정의역이 일로 x의 범위로 옮겨지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야? 아 그래, 그럼 gx는 0 이상인 이런 지역이 세팅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그려볼까요? 만약에 0이 여기쯤에 있음, 여긴 5야. 근데 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5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0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5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 이상인 여기쯤에 그려지겠죠. 안 됨. 다음 자리에 좀 있나? 여기 5라고 놓고 0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5라고 놓고 이번엔 저 마이너스 a가 오른쪽 간다면 여기쯤에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얘도 5 이상이 되니까 안 됨? 안 됨. 아,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이 이차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5여야지만 그 마이너스 5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의 좌표가 얼마라고? 대축이 마이너스 a니까 저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지나요. 그럼 a가 양수가 되겠죠? 요 집어넣어서 양수값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x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a를 그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2a제곱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겨주고 이렇게 될 거고, 이 중에 양수값, 양수여야 얘가 음수가 되겠죠. 왼쪽이니까 양수값은 a는 루트 1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 그래프를 움직여 보세요. 왜? 대칭축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는 좀 풀만 하겠죠. 자, 533번입니다.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아, 이 함수는 자연수에서만 정의되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fx 결정되기를 짝수면 반띵하고 홀수면 안 나눠지겠죠. 하나 더해 짝수를 만든다면 반띵. 무조건 자연수가 나올 거고, 자, 문제에서 요거는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죠. 아, 합성 횟수를 지수에다 얹어주겠다. 자, 그래 놓고 100을 계속 때려넣어서 몇 번 했더니 1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짝수는 반띵, 홀수는 하나 더해 반띵. 그 메커니즘에 의하면 첫 번째, 그죠? f 이렇게 100을 집어넣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는 얘가 50이 되겠죠. 그러면 f2 100은 요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니까 2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밑으로 쭉 나열해 가지고 그 녀석이 뭐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또 이 녀석의 하나 더해 반띵, 홀수니까 26 반띵 13, 홀수야 하나 더해 반띵 14 7이야. 홀수네 하나 더해 반띵 8이니까 4, 짝수 2 반띵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7번 진행하면 1이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영어 알아 이 자식들아. 자, 537번입니다. 이게 좀 fx와 gx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일단 fx만 좀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fx가 요게 fx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위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fx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gx라고 볼게요. 아, 둘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자, 어쨌거나 이거 만족하는 ab값 결정. 그러면 이런 합성함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뭘 집어넣어서 f와 결정해서 함수값이 8인지를 고민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단계적 보시면 되고, f8에 x에 뭘 넣어서 8이야? fx는 너잖아. 그럼 y는 x의 그래프에 도움을 받아 너가 8이니까 너가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얘가 8,8일 테니까, 그러면 8이니까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4를 집어넣어요. 즉 얘가 4여야 F4가 8이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GA가 4가 되는 A값 물어봤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가 없다고 가정. 너의 얼마를 집어넣어서 Y값이 4니? 물어봤으니 GX의 관점, GX는 요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게 4,4입니다.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4가 되는 그때 X값 너가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8로 결정. 자, 두 번째 이만큼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fx는 색깔 이렇게 냅두고, 자, 그 다음에 얘도 그치 많아. 근데 얘는 고마운 게 여기 정역을 빵꾸 내는 게 아니라 이 치역을 빵꾸 내놨어. 그럼 쉽죠? 하나씩 가면 되죠. G11 GX 이 그래프잖아. 11일 때의 Y값 얘가 8이었죠? 괜히 지웠네, 그지? 8,8이니까. 그럼 너가 8이야. 그럼 F8일 궁금한 거 아니니? F8이야? X가 8일 때 Y좌표, 8일 때 GX, 그죠? 일로 갑니다. 여기지? 죄송해요, 이제. 요 FX예요. 8일 때 요 Y값, 그지? 요 8일 때. 그러면 어딜 봐야 돼? Y는 X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쭉 내려오니까, 이게 10일이네. 그래? 그러면 요만큼이 10일이네. 그럼 아까 G11 했죠? 8인 거 그죠? 확인했죠? 다시 확인? 11, 8. 그래서 B가 8이라는 걸 쓰고, 둘 다 8, 8이니까 더해달래요? 더한 값은 16으로 결정됩니다. 자, 540번 볼게요. fx, gx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건데, 다시 표현하면 y는 f에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즉 이 녀석의 치역이 너의 정역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 2, 3, 4를 세팅해 놓고 그림을 좀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한번 세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어디 필요한가요? 1, 2, 3,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GX의 그래프를 바라보니까 0에서 1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가 다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0에서 1까지 첫 번째 0에서부터 1까지의 GX를 관찰해 볼 거고, 여기 등호는 넣나 안 넣나, 그지? 상관없으면, 그죠? 넣어주세요. 그럼 이 범위에서 GX를 바라보면, 관찰해 보면 이 녀석은 이 범위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즉 GX의 치역 Y값은 0에서부터 2라는 걸 0에서 2까지 증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 범위에서 표현해주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GX 함수값이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Y값이 0에서 2로 증가하는 그 Y값이 너의 관점에서는 정역 X의 범위를 받을 테니까 0에서 2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러면 0에서 2, 2에서 1 뭐라고? 0에서 2, 2에서 1.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게 반으로, 그지?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너의 Y값 0에서 1일 때 0에서 2의 높이가 정의역 0에서 2로 변하면서 이 그래프를 이 범위에다가 잘 그려봐,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럼 이제 요 범위만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쫙 다 그릴 수 있겠죠. 다시 또 뭐야? 1에서 2. 그럼 1에서 2면 이 녀석의 Y값은 2에서 1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2에서 1로 간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도 2에서 1로 가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1로 가는 거예요. 1로. Y값이 1에서 0으로 가겠죠. 그죠? 뭐라고? 1에서 0으로 간다고. Y값이 1에서 0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이번엔 2에 3 볼 건데, 2에 3이면 그냥 Y값은 그냥 1이죠. 그냥 Y값이 1이니 얘가 1이에요. 그러면 2와 3인 범위에서 얘가 그냥 1이니까 F1의 함수값만 같습니다. 1일 때 얼마나 함수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0만 지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 함수에 3에 4,
3에서 4까지 여기를 볼 거야. 그러면 그 y 값은 1에서 4로 증가해요. 1에서 4로 증가하니까 1에서 4는 여기에서 가는 소리죠. 아, y 값이 0에서부터 어디? 3으로 간더라. 뭐라고? y 값이 0에서부터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설일 거고, 이 그래프가 x축, y축, x는 4, x축, y축, x는 4. 아, 정확하게 요런 그림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분의 1이죠, 뭘. 왜? 아까 요 점이 요 점이었고 이 범위에서 반으로 확 축소시킨 거니까. 이해했지, 그지? 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럼 넓이들을 계산하면 삼각형의 넓이일 거고, 여기 3이니까, 그죠? 여기 1 곱하기 3에 2분의 3, 2분의 3일 거고, 넓이가, 여기 넓이가 없죠? 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1이에요, 그죠? 요 넓이, 그러면 얼마니? 빼면 2분의 3, 높이 1, 그럼 넓이는 4분의 3. 자, 그 다음 여기도 여기 2죠? 높이가 2죠? 여기 2분의 1 곱해서 반, 여기도 2분의 1 합산. 둘이 더하면 2는 4분의 8에 계산하면 4분의 1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54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가 5를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볼 거고, 역함수 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5가 여기쯤 있어요. 5가 이렇게 있고요. 5보다 작을 때는 5보다 작을 때는 저 직선이니까 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이제 뭐지? 그 5 집어넣으면 이제 8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너도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 둘 다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여기를 8로 가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1로 가정해 보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역함수는 쉽죠. 왜? 너를 K라고 놓으면 이 녀석은 FK가 6이 되는 그런 X의 값을 물어본 거죠. 그럼 6이니까 이게 8이니까 6은 여기쯤 있을 것이고, 너가 6이 되면, 그러면 5보다 왼쪽의 그래프, 너가 6이 되는 이제 그런 X 값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3이 되는 거고, K가 3이고, 너는 3이고, 3. 또 마찬가지로 너를 L로 놓으면 FL은 12, Y가 12가 되는 그런 X의 값, 8이니까 12가 여기쯤 있겠죠. 그런 X의 값, 요 값이 L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Y가 12가 되는, 이번 5보다 큰 거니까 Y가 12가 되는 X의 값 넘기면 14니까 X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7 두 개 더하면 10개 2번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48번입니다. fx가 또 3을 기준으로 나눠놨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고 x축과 평행, 그지? 이런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또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는 요 길기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라는 소리죠. 그래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1대1 대응일 테니까. 그럼 3일 때 y값 같겠네요. 3 집어넣으면 이제 8이 되는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가 8이 되니까 a가 5라는, 그지? 그 값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물어봤으니 얘를 이제 하나씩 보면 이 녀석을 뭐라 그럴까요? 전체를 k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k를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니까 자, 저 k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f 합성, 그럼 너네들이 항등함수 사라지겠죠. 또 합성, 이렇게 또 사라지죠. 11은 결국 11은 f의 k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써볼까요? 11은 f의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가렸을 때, 그지? x에 뭘 집어넣어서 10이 되는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y가 11이니까 3일 때가 얼마였어요? 3 집어넣으면 8이니까 이것이 y값이 8이에요. 또 11이 되는 그런 x의 값이 위에쯤에 존재하겠죠. 너가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1이 돼요. 넘기면 12, x는 4. 네가 4였다는 소리고, x가 4면 이게 4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F4가 11이 될 테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로 FK가
4예요. 그런 K값만 계산하면 돼. Y가 4야? 너가 8이니까 Y 값이 4가 여기쯤에 있겠죠. 그때 이 값이 K였다는 소리고, 자, Y가 4, 3보다 작을 때죠. 3보다 작을 때, Y가 4일 때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네요. 자, 556번입니다. fx, gx가 지금 a랑 b랑 하나씩 빵꾸가 나 있어요. 빵꾸가 났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 가지고, a값, b값, c값을 계산해봐. c가 있어. c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계산해봐. 그런 소리인데, 이 녀석은 g의 인버스, 그러니까 3이 역으로 2로 가니까 2에서 3에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g2가 3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g2는 3이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플러스 b니까 b라는 친구가 그냥 툭 나오겠죠. 3분의 7인가요? b는 3분의 7이었어요.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1x니까 a는 3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요 gx를 이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함수가 f에 이제 합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a 3분의 1x, 그러니까 a가 3이어서 곱해서 1x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a가 3인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f에 그리고 gx죠. fx에 x에 gx를 집어넣어. 그러면 fx는 너잖아. 3x 빼기 3이니까 3x 빼기 3인데 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gx를 집어넣어. 그럼 gx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었다는 소리죠. 3분의 7 맞죠? b가? 해 정리해주면 너는 1x가 될 거고, 곱하면 7에다가 빼면 이렇게 표현돼서 c가 4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c값 다 결정돼 있죠.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야 뭐 그지? fx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이 녀석을 또 k라고 놓고 그 k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2번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560번 보겠습니다. fx, gx 죄송합니다. fx, gx가 정확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h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데, 고맙게도 hx 함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함수 값을 물어봤어요. 그죠? 좀 쉬워지겠죠, 문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네들, 물론 이 둘이 1차 함수니까 역함수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역함수 쓰지 않고, 그지? hx 목적이니까 여기에다가 교환목적인 성립이 안 됨. 그래서 g를 먼저 합성을 시키고, 그럼 너는 여기 항등함수 없어지겠죠? 또 그 다음 얘가 남았으니까 f 합성시켜요. 자리가 없네. 이렇게. 그럼 다시 써보면 또잉 얘만 남겠죠. 그래서 hx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f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g 그 다음에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로가 많아. 근데 h1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1 지원 함수값, 여기 1을 지원 함수값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고 이러냐, 그지? 너란 얘기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알고 있잖아. 2. f1이 2니까 너가 2야. 그럼 g2는 얼마니? g2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에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니? 마이너스 또 여기 집어넣어주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값은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560번 볼게요. 함수 fx가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x축, 죄송합니다. x축이래요. 정신 안 차리? 대칭축이, 그죠? x는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요를 잘라서 한 점에서 안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x가 1 이상이니까, 그지?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축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만 여기까지만 그려봐. 그러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죠. 요 그래프만 쓸 거고, 이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면, 그지? 그 교점을 반드시 y는 x는 지나요. 자, 그려보면 되죠? 얘들아, 역함수는 뭐부터 그려야 돼요? 당연히 y는 x부터 등장해야 됩니다. 원함수, 역함수 관계는. 그죠?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뭐를 몰라요? 너를 몰라요. 그럼 이 fx는, 그지? 이 그래프의 높낮이, 꼭지점의 y 좌표가 a랑 연관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대칭축은 여전히 얼마이더라?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너가 1 이런 거 놓으면 너도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y는 x랑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 fx랑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다면 fx랑 f 인버스랑도 두 점에 만나겠죠. 결국 너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 대주축 2를 갖고 있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두 점에 만나도록 세팅해봐. 자, 그러면 여기쯤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 점밖에 안 만나겠지. 그럼 두 점이라는 소리는 이걸 쭉 올렸을 때 어디에서 포인트가 시작이 돼요? 1,1에서 좀 과장되지, 크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가장 작은 A 값은 1,1을 지날 때야, 저 그래프가. 그럼 1 집어넣으면 1, 너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라지니까 A가 2에서부터 스타트를 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쭉 올렸을 때 이 그래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계속 두 점인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등장하겠죠. 그지? 이 접하는 순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딱 이 접할 때 A 값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접선에 대한 판단은 그지? 어떻게? 판별식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판별식 0. 이거 1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 포물선이랑 y는 x랑 갖다 놓고 요 y 대신 x 넘겨요. 그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얘가 뭐라고요? 연립 방정식이고 교점을 갖고 있는데 교점이 하나니까 그지? 중근을 갖겠죠. 중근을 가지면 뭐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얘가 이렇게 생긴 애 아니겠습니까? 전개하면 이래야 중근을 가질 테니까 그럼 뒤에 거의 제곱이 되니까 a는 4분의 9라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어떻게 달래요? 그냥 범위 구해달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게요. 등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등호 넣으면 접할 때는 한 점이에요. 그죠? 얘보다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28번 보겠습니다. fx가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0의 오른쪽엔 이 그래프, 왼쪽엔 이 그래프. 둘 다 직선이고 기울긴 양수네요. 자, 그래서 fx랑 역함수랑 걔네들이 이제 만났을 때 만나야지만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굳이 도형을 물어보겠죠. 편의상 fx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x가 좀 더 가야 되나요? 그렇지? y는 x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이거 좀 조금 잘 못 그렸네. 그래서 결국 이 f라는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둘러싸인 이 면적은 그지? fx와 y는 x인 만약 이 나뭇잎 모양이냐면 그지? fx랑 y는 x랑 그 면적을 구해서 정확히 2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의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fx랑 y는 x만 그려가지고 그 면적을 구해서 2배 때리시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뭐부터 그리시라고요? y는 x부터 등장해야 됩니다. y는 x.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예요. y절편 얼마니? 9겠죠. 9니까 여기쯤 찍어놓고 기울기 2니까 쭉 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쭉 올라가고. 그지? 그러면 일단 이게 fx예요. 또 하나 0의 오른쪽에 있을 땐 이 그래프야. 길이가 이번엔 2분의 1이죠. 얘가 2였으면 2분의 1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fx 하늘색 그래프와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좀 휜 느낌이 든다. 이제 y는 x랑 돼서 뭐 이렇게 교점을 구해서 이제 요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이 몇 배? 2배를 그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림이 그럼 좀 이따 그려보고 어쨌든 면적부터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과 이 교점을 그지 알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너랑 x랑 y는 x니까 연립. 그럼 넘기면 그죠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9. 그래서 요즘에 좌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저기 자리 많은데 여기 가서 이러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y는 x랑 이 그래프 넣어. 그래서 y는 x랑 y 대신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2분의 1 x, x는 18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18. 그래서 요점이 18,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 넓이와 요 넓이의 2개짜리 합으로 보면 되고 이 둘 다 넓이가 밑변이 9고요. 이 녀석의 높이는 너가 되겠죠. 그죠? 너의 절대값의 좌표 9가 되겠죠. 그럼 밑변도 9,
높이도 9의 반, 2분의 81. 그래서 2분의 81, 이게 S1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여전히 S2도 밑변이 9, 높이는 너의 X좌표 18. 그러면 9에다가 18 나누기 2, 여기 반띵하면 9, 99, 8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넓이가 fx와 y는 x로 둘러싼 넓이니까 여기에 몇 배? 2배를 때려가지고, 그지? 그 넓이가 fx와 역함수에 대한 그런, 그지? fx와 역함수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고, 네가 9고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지? 이거 뭐라 그러지? 마름모라고 할까? 마름모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지? 9개, 그지? 이 마름모 모양의 넓이, 그 넓이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계산 생각할게요. 2 곱하고 2 곱하면 160, 한 240 좀 넘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576번입니다. 절대값 3개 들어있고,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에 대해서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절대값이 이렇게 한 개가 있다 해볼게요. 하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0에서, 그지? 0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a와 더하기 x, 빼기 b로 볼까요? 빼기 a. 이렇게 두 개짜리의 그래프는 여기가 1인 경우만 그래요. 1인 경우만. 그래서 x가 a일 때, x가 b일 때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릇 형태의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딱 얘네들 이제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홀수개이면 뾰족점이 생기고, 절대값이 짝수개이면 이제 두 개면 구간이 세 개일 테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상수함수가 생겨요. 생각해봐요. 여기 둘 사이에 어떤 값 집어넣으면 이 값 x가 너일 때는 a보다 크니까 여기 양수가 잡히고 얘는 음수가 잡히니까 너네들이 사라져서 얘네들이 그지 뭐 뺄셈한 그런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세 개짜리도 뾰족점이 생겨요. 즉 x의 범위가 너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너가 0이 되는 값 5, 너가 0이 되는 값 7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림이 x와 마이너스가 작잖아요. 작으면 마이너스 5억 집어넣으면, 그지? 요거 음수, 너도 음수, 마이너스 3x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여기 범위에서 x 0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0을 집어넣으면 너네 양수, 0을 집어넣으면 너네 둘 다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네들이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다 연속입니다. 그죠? 끊어져 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도 보면 6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니까 2x에서 x 빼면 1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보다 클 때는 셋 다 양수니까 3x 어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뾰족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홀수기일 때는 x가 가운데 값,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얘네가 0인 x값이 되겠죠. 가운데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그걸 알면 학생들은 그냥 x가 5일 때 최소값 갖는구나. 그럼 최소값은 얼마인데? 5 집어넣어 6, 5 집어넣으면 0, 5 집어넣으면 2. 그래서 최소값은 8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5, 8, 13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피스까지 강의 찍었거든요. 오늘도 또 열심히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